원과 부채꼴 시간입니다.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처음에 찍은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죠. 그 점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데 요 선이 원인 거죠. 모든 점들은 B 중심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 AB와 현 AB는 이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점 A에서 B까지 원의 둘레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선분을 호 AB라고 합니다. 현 CD는 점 C와 점 D가 있을 때 C에서 D까지 직선으로 연결된 선분을 얘기합니다. 원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은 똑같은데 가는 길이 서로 다른 거죠. 그리고 할선은 조금 전에 설명한 호와 현은 선분인데 할선은 직선입니다. 이렇게 원을 자르는 그냥 선인 거죠. 그리고 부채꼴은 좀 전에 설명한 호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 A, B를 이렇게 원을 따라 가는 게 호였죠. 원의 중심에서 A까지를 반지름이라고 하고 원의 중심에서 B까지를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반지름 OA, 반지름 OB와 호 AB로 둘러싸인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꼴에서 두 반지름 사이 벌어진 정도를 중심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활꼴은 좀 전에 C와 D를 연결하는 선분이 현이라고 했는데 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을 활꼴이라고 합니다. 용어들이 좀 많죠? 복잡한데 현이나 활꼴, 할선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처음에는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에 대한 내용인데 부채꼴의 중심각이라는 것은 반지름과 반지름 사이에 벌어진 정도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 여기 호 D2로 연결된 부채꼴과 호 CD로 연결된 부채꼴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같다면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다면 호의 길이도 똑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같은 얘기이긴 한데 이번에는 호의 길이가 똑같은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1번, 2번 내용을 섞은 내용인데 중심각의 크기가 2배면은 호의 길이도 2배, 중심각의 크기가 3배이면은 호의 길이도 3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와 관계입니다. 이걸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심각이 같은 두 개의 부채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부채꼴이 있는데 중심각이 같은 두 개의 부채꼴은 넓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부채꼴의 넓이는 같다. 두 번째는 부채꼴의 넓이가 같다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한번 봤죠? 세 번째는 부채꼴 넓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한다. 지우고 다시 볼까요? 여기 똑같은 크기의 부채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넓이가 2배겠죠? 그러면은
중심각도 2배가 되고 부채꼴의 넓이가 3배가 되면은 중심각의 크기도 3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도 비례를 하고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도 비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인데 이것은 위에 설명한 내용과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다고 했는데 여기 2개의 똑같은 부채꼴이 있습니다. 이 부채꼴의 현의 길이는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크기의 현이 있는 2개의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에서 본 것과 똑같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채꼴 AOB에 대한 현은 AB죠. 요 AB가 부채꼴의 현입니다. 그리고 부채꼴 BOC의 현은 BC이죠. 그렇게 되면은 부채꼴 AOC의 경우에 현의 길이가 AB 더하기 BC가 아니라 AC로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 AB와 다른 AC라는 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형광색을 칠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레의 길이는 원주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여기 내용은 초등학교 내용을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주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 둘레 길이의 비, 이것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원의 지름에 대한 원 둘레 길이, 원 둘레는 원주라고 하죠. 원주, 이것을 원주율이라고 하고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것을 파이라고 쓰기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쓰고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원의 둘레, 원주죠. 원주는 2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이거는 지름이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파이라고 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은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2배 한 겁니다. 지름 곱하기 파이를 2파이 R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 내용도 초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반지름을 R이라고 쓰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기 때문에 R제곱이죠. 거기에 원주율을 곱한 것을 여기 파이를 곱한 것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인 것이죠. 여기 설명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 내용 보시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많이 중요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X,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L, 부채꼴의 넓이가 S라고 했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먼저 구해봅시다. 호의 길이는 원을 그렸을 때 원주 구하는 방법은 방금 배웠죠? 2파이 R입니다.
원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인데 우리는 그 전에 또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와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비례하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가 x인 호의 길이는 전체 호의 길이에서 360분의 x를 한 것과 같죠. 2파이 r이 호의 길이인데 360도분의 중심각 한 내용이 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이걸 지우고 설명을 드릴까요? 전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입니다. 그런데 중심각의 크기가 x인 부채꼴의 넓이는 전체 파이 r 제곱에서 360분의 x를 한 것과 같죠. 이것이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호의 길이를 배웠기 때문에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인데 조금 전에 구한 넓이에서 파이와 r 하나와 360분의 x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은 남은 것은 r 하나와 2분의 1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l이기 때문에 2분의 1 rl 여기 2분의 1 rl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것이죠. 헷갈리신 분들은 차근차근 보시면 이 식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 그림으로도 그려놨는데 여기 수식을 보면서 부채꼴 넓이가 2분의 1 rl인 것을 확인하시고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평면 도형에서 다각형과 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과 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입체 도형을 공부하겠습니다.